자, 시장 상황이 국내 증시 기준에 녹록치가 않아요. 뭐 매번 똑같지만은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방송 원고에는 유럽 증시하고 기존의 글로벌 증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이죠. 유로스탁 50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수준, 독일도 사상 최대치 수준. 영국의 FTSE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의 눌림입니다. 동일 시간대 일본 니케이 지수도 고점 대비 5% 조정이에요. 3,100포인트.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으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다우지수도 지금 고점 대비 9.18 정도로 돌려놨거든요. 3,000포인트 수준. S&P 500 지수도 14%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2,800포인트대. 그죠? 나스닥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나스닥의 낙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기술주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시장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40%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의 되돌림의 흐름, 그것이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테슬라의 방향성도 봐야 되고 자체적인 흐름도 봐야죠. 테슬라가 고점 대비 67%까지도 밀렸었어요. 반등 나오고 다시금 50%까지 밀렸다가 지금 조금 돌려놓는데, 국내 증시 기준에서 2차 전지 기준도 일단은 우리도 지금 버겁습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은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뭐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변동성이 연출이 된다면 에코프로 정도를 놓고 볼 텐데, 에코프로도 뭐 변동이 만만치는 않죠.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여전히 2차 전지 쪽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막판에 더 형성이 되면서 음봉인 거래대금이 아쉽긴 합니다만 2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 비행과 함께 6, 7, 8위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애경 케미칼도 뭐 2차 전지로 봐야죠. 여전히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반등 탄력을 줄 수 있는 거래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실질 예로 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는데, 일자별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뭐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그래가지고는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고점 대비 48% 밀려있고, 이런 때 거래대금 6,200억에서 이런 날 285. 결론은 2차 전지 대형주가 움직여야 따라갈 듯 말 듯 정도 반등을. 대신에 가볍죠. 그러니까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낙폭과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최종적으로 이것이 진정 끝자락이면은 거래대금이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안타깝지만
LG화학 비중 그렇게 뭐 줄일 비중은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일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급격히 더 줄어들었을 때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포트의 비중은 이렇게 유지를 해서 가져갑니다. 좀 높긴 하지만 뭐 LG화학에서 15%의 기준이니까 퓨처엠 같은 경우 15%의 기준이죠. 그래서 요 비중 유지하고 갑니다. 얘네를 지금 정리해서 들여다볼 만한 업종은 제한적이에요. 자동차, 지속적으로 뭐 실적 바탕으로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지속적인 매집 들어와 있는 자동차. 그리고는 뭐 없어요. IT 수급 뭐 만만치 않죠. IT. 그리고 얘를 정리를 해서 물론 뭐 현금을 갖고 있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청산가리 선생님처럼 아예 50% 이상 갖고 계시던 2차 전지를 싹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싹 정리하겠다. 포트폴리오도 내가 최종 판단 내려서 뭐 현대차, 현대로템 이런 쪽에 30%씩 넣어놓고 몇몇 종목 뭐 5%씩 넣어놓고 나 현금 비중 30%로 갈 거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정 능력이 조금 결여되시는 경우는 이 종목 저 종목 2차 전지 싹 다 끌고 가지 말고 다 정리. 로봇 관련주들 싹 다 정리. 오늘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지만 결국은 또 손절이잖아요. 정리. 거래가 없는 쪽은 다 정리. 2차 전지도 거래가 터지는 쪽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주력으로서 현재까지는 비중 유지하고 간다. 최악의 경우에 비중을 줄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비중을 그렇게까지 줄일 위치로 해석하지 않는다. 줄이더라도 기술적 반발력, 가격 반발력을 보고 줄인다. 네. 가격 반발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가격적인 반발력, 예를 들면 요 정도라도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면 그때 기준을 설정한다. 이 정도라도 아시겠어요? 돌릴 때 거래가 제한적이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유지. 업종별로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보시면은 없어요. 그나마 오늘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매 기준에 고란투 선생님께서 일부 갖고 계시는 거고 절반 정리하셨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음봉이고 애경케미칼 정도면 오늘 변동성 매매가 잘 됐죠.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전략 기준 설정하겠습니다만 실리콘투 개별 3천억도 안 돼요. 그리고 현대차 주력주이면서 신고가 랠리 올해만 40% 가까이 수익. 올해만. 그러니까 얘하고 하이닉스 그 기준만 잡아놨고 보셔도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못 들어가죠. 본인들의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급격히 감소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 2조 6천억에서 2,500억이면 10분의 1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발력이 나오면 이쪽에서 나온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는 거예요. 자동차 빼고 나면은 애경케미칼 정도. 오늘의 기준에. 나머지는 없어요. 아진산업 1,000억 원대. 이걸 매매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매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코플라스틱 2,500억짜리 아니죠. 바이오냐? 얘는 뭐 선별적인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동은 아니죠.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린 정도 수준.
없어요. LG화학도 자체적인 추세 매매 강화, OMA, 20MA, 거래 터지고 양봉.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쉬어가야 돼요. 그 쉼의 기간이 길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증시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일주 월봉 보시면은 월봉의 기준의 거래대금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앞으로가 남아있고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고 이 흐름이요? 뚫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누가 뚫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1순위는 지금으로서는 40%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거기에는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 업종군도 시가총이 작진 않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 그리고 개별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모멘텀이 충분해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것. 방산도 좋아요. 오늘 청산가리 선생님 포트는 방산 비중이 뭐 한 40%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부 정리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방산 또 HD 현대인프라코 실적 바탕으로 23%씩 매집돼 있는. 최근 들어서 19,000원 찍고 10% 이상 눌림폭 조정을 받았지만은 편입설정 범위로. 나머지 거래 없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거래 일부 실렸다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300만 주기 됐잖아요. 근데 거래 안 실리죠. 그럼 안 된다. 따라붙어서도 잘라내야 된다. 오늘 못 잘르셨으면 내일이라도 공식적으로 또 문자를 내보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시고 단기 매매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애경케미컬처럼 거래대금이 최상위 2위까지 올라와서 매매가 형성돼 있다. 그것도 오전장에.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조금 실어서 볼 수 있죠. 실패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제 자체적인 수급 정도에서만 설정을 할 때는 조금 비중은 조절하셔야 된다. 절대 이것이 조정의 수급 범위가 아니에요. 주봉으로도. 지난주는 3거래일이었고 상당하죠. 자, 나머지 종목군들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종목군들 기준에 IT 쪽부터 우리는 들여다놓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18%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1.5배 수준입니다. 하이닉스도 18% 수준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올해 저점 대비. 역시 시장 대비 1.5% 가까운 수준. L전자 1월 저점 대비 얼마? 4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고점이 40%였고 거기서부터 5% 밀려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아쉬운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1월 저점 대비해서 등락률이 시장에 못 미쳐요. 그래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현대차, 기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그리고 요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지금 현재 실적이 13조 영업이익 예상치가 코로나19 때 바닥 찍은 가격으로 그냥 기준을 잡아줘도 이때 당시에 2조 4천억 수준의 실적에서 5배잖아요. 이 주가 대비 5배만 잡아도 30만 원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고점을 찍을 때 대비 실적이 사상 최대치이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급 논리죠.
이제 막 스타트 잡힌 거고, 응?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본격화되면 지금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면 완벽하거든요, 사실은. 거래가 제대로 터져주면서의 그림이 나오면 24만 원까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세 범위의 폭발성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충분해요. 요 지금 수급 개선폭이면 이 수급의 개선폭 그리고 거래 흐름 이 거래 흐름은 거래대금을 이야기합니다. 실적이 5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이러한 그 흐름 자체 어제 마감 방송 때 설정을 해드렸는데 전체 종목군들 다 정리하고 나서 현대차하고 애견케미칼을 또 보겠습니다. 자, 기아 뭐 훌륭하죠, 기아도. 그리고 지금 이제 버거운 쪽이 지금까지 수익을 잘 주다가 버거운 쪽이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비중만 조절 잘하자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포트 전체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쉽죠. 수익이 월등해야 되는데 약보합 소폭의 손실 0.2% 손실로 시장도 약세로 전환이 돼 있는 거예요. 4월 말 대비 그나마 현대차의 수익이 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의 퓨처엠의 손실을 일부 잡아주고 있고 LG전자와 로템의 그래도 전월 말 대비 강세 흐름이 마찬가지로 나머지 약세 흐름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잖아요. 누가 봐도 2차 전지 과도하고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그래서 그 포트의 비중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유지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현대 로템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수급이죠.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이렇게 3월 13일 이후에 13%를 매집했어요. 외국기관 순매수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장의 영향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눌려 있어요. 주가가. JP모건과 모드관 스탠리 쪽 창고를 쓰는 쪽이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거죠. 지금처럼. 아쉽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매집을 단행하게 됨으로써 더 큰 이슈 부분들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왜? 그들이 더 사지 않는 한 다른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샀는데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때려 들어갈 흐름이 되지는 않으니까.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또 한 가지는 현재 기준에서 단기적인 수급도 3월에 수급이 있고 또 4월에 수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도 일단은 어찌됐든 최상이다. 외국기관 쌍끌이 최상이다. 그리고 지금 뭐 8.4%의 수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매수 평균 단가가 일단 33,760원이에요.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8% 산 거에 대해서. 여기는 32,000원 정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고 손바뀜을 한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죠. 거래가 너무 줄어 있어서 일단은 비중이 20% 이상이신 분들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35,000원을 넘기면 비중을 일부 줄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거래가 들어올 쪽 들어오고 나서 급격히 축소돼 있죠. 둔화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되고 35,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데 거래가 없으면 20% 이상 비중은 줄인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인프라코도 일단은 추가적인 수급이 나왔고 그 추가적인 수급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강세를 띄었고 그죠? 근데 요 자락에서 조금 아쉽게도 하락이 연출이 됐어요. 요 하락의 조정폭이 깊게 연출되지 않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기를 들어올릴 때 수급도 만만치는 않았다는 거죠. 결론은 누적적으로 23%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월 26일부터 23%. 대박이죠. 요 수급 대비해서 또 이 수급의 이러한 기준 지금 뭐 수급의 변화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 기준의 고점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데 요 고점 자리 9,600원 수준 요 고점 자리까지 밀렸다.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데 이건 과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 고점을 찍은 요 수급 대비 월등히 긍정적인 수급이 형성돼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주가만 밀려 내려와 있다. 오히려 기회다. 굉장한 기회로 인식한다. 거래만 수반되어 주면 되는데 만에 하나 거래가 없다면 그렇다면 가격 반발력이 나온 그 시점에서 거래가 없이 들어올린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도 무리가 없다. 됐죠? 그래서 지금 범위에서는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정례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다른 걸 편입해야 되는데 편입 여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거래량 속에서 중립 범위를 설정한다라고 했다면 거래 수반되고 들어올리고 양봉의 기준이 형성될 때에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죠. 지금도 중기 추세에서는 저점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 포트 비중은 5%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5%의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체 포트폴리오 주력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급격하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버겁지만은 비중 유지 그리고 추가 편입까지도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추가 편입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수익 종목 단기 공략주 기준 그 기준에서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패됐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300만 주가 터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럼 300만 주면 9시 분에 30만 주인데 이때 거래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10분봉 기준에. 그때 터지고 안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답답한 거죠.
터진다 생각하고 따라붙었다가 미끄러졌다면 당연히 비중 축소 손절 범위. 그러니까 이때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14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거래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시 정리. 만약에 손절 못하셨다면 내일 기준에 다시금 이러한 흐름이 일부 나와주게 된다면 요 가격이 아니더라도 편입단가가 아니더라도 돌려놓을 때 거래량 보고 손절 여부를 결정지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오늘 들어간 거 정리.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다 정리입니다. 예? 오늘 뭐 매수에 나갔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물량 비중이 막 10% 20% 있는데 정리 안 하고 그럼 안 됩니다. 정리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애경 케미칼입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4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 포착이 됐단 말이죠. 거래 터졌는데 뭐 포착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래 뭐 이런 상한가. 1,700만 주. 결론적으로 애경 케미칼의 종목 검색기에서의 매수에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캡처를 좀 늦게 땄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편입 여기가 편입 그리고 여기서도 편입 사인이 나왔죠. 그리고 탈퇴 재진입 그리고 나서의 종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을 다 잡아드렸어요. 공식적으로 탈퇴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선가에. 결론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있었고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은 27,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23,300원의 공식적인 매매 사인. 결론적으로 애경 케미칼의 종가가 21,350원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내일 기준에 변동성이 또 나온다면 우리는 거래대금 기준만 놓고 봅니다. 내일 최소 범위는 2,500만 주를 설정합니다. 5천억씩 터져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오늘처럼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차 기준도 마찬가지. 오늘 뭐 목이 너무 잠겨서 들으실 때도 불편할 것 같아요. 매일 비슷한 전략을 기준 잡아드리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현대차의 경우는 단기 23만원, 당연히 24만원 돌파, 30만원까지의 주력. 이 추세대로라면은 6월달 포트에서는 30% 비중까지로 확대를 할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어지간한 자금 정리된 거는 더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눌린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고 무조건 우선순위 주력 우선순위는 현재 기준의 현대차. 아시겠어요? 현대차.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윤종 찾아오시고 단기방이 오픈이 됐어요. 단기방이 오픈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카톡방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군들 오늘 기준에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 진입하고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갔다고 치면 거기서는 손절이 됐어요. 1차 편입 이후에 2.5%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단타방은 5% 들어가는 기준에서 애경 케미칼 들어가셔서 2번 차익 실현 재편입 공식적으로 2번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그리고
종목 검색기는 한 달을 드리는데 만약에 자산 이동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고 1개월을 더 드립니다. 여기도 1개월을 더 드립니다. 자산을 이동하실 때. 그렇게 해서 요 방은 VVIP 방에 같이 연동시켜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VVIP 방은 그냥 계시면 돼요. 이것까지 추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VIP 방은 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단타방은 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요한 내용 기준에 전부 다 VIP 방, VVIP 방 다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자까지 만들고 뭐 쏴드리고 이런 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타방은 장중 매매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리딩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자 변동성 종목 떴는데 이래 하겠습니다 하면은 단타방에 채팅으로 올려드리고 매수 사인 내드리고 차익 실현 내드리고, 녹화를 만약에 뜨게 되면 그 부분은 전체가 다 공유가 되겠죠. VIP방, VVIP방, 단타방. 그리고 이쪽에는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오픈돼 있는 포트폴리오. 그 기준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잡아드리니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월달 포트는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장중 실시간 전략이나 매매 사인은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뭐 질문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구성 정도까지 드리고 변동성 매매 위주로. 선착순 10분까지 이거 수정해 주세요. 우리 피치 시장님 여기에 요걸 좀 강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증권사 이동 시 평생 무료, 선착순 10명, 추가 1개월, 최대 1개월, 추가 최대 1개월. 뭐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VIP 방에서 VVIP 방으로 꽤 많이 넘어오셨는데 결론은 이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경 케미칼의 단타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기준을 어제 20만 원에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차이가 VVIP 방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별화 두거나 뭐 VIP 방 손실 넣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계좌가 공식적인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단타 종목 나온 거 따라하다가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단타를 줄이셔야죠. 공식 종목 계좌는 지금까지 마감 때 마이너스로 끝난 계좌가 없어요. 월별 기준에 항상 포트폴리오 짜드리면 그게 수익 범위였지. 지금 예약자들하고 사기 교육생 진행하고 나면은 선착순 10명은 금방 지나갑니다. 예약자 지금 명단 다 추가해서 작성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또 홍시 영영 선생님께서는 옮겨오실 걸 기준 잡으셨다면 바로 옮겨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1%라도 더 저점에서 사시고 1%라도 고점에서 파시고, 또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시면 이런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에서 오늘 뭐 충분한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그랬다면 뭐 행복한 하루였겠죠.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도 글쎄 애경 케미칼이 만약에 눌린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가에 좀 들어 올려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들어 올리고 끝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차분차분 대처하면서 기준 잡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험해수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마무리해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시간 조정을 조금만 잘했으면 압축 안 해도 됐을 텐데 아쉽네요.